얘들아, 우리 이제 증류 얘기할 거야. 증류.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뭐 배웠냐면 물질의 특성 배웠어. 중간고사 범위였던 밀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용해도 배웠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물질의 특성 배웠다. 물질의 특성이 뭐였냐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늘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의 특성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번 시간부터 한 4번 정도 시간에는 이런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었을 때 A 따로 B 따로 분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자, A라는 순물질, B라는 순물질 섞었어. 혼합물 됐네요. 자, 이 혼합물을 따로따로 각각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는 근데 그 분리하는 방법에 뭘 사용할 거냐면 물질의 특성을 사용할 거야. 물질의 특성 뭐 배웠냐면 밀도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용해도 배웠고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거 배웠어. 그죠? 요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오늘은 끓는 점을 가지고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 가지고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거야. 끓는 점으로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할 거냐면 증류라고 할 거야. 증류. 얘들아, 끓어야 되니까 일단 그 열을 가해야겠지. 끓는 점이라는 건 그럼 우리 끓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끓는 점이 뭐였어? 내가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끓기 시작하는 온도였고요. 순물질은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이건 내가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왜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지도 아까 모르겠으면 다시 뒤로 넘어가서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증류 얘기해보자. 증류는 끓는 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시킬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얘들아 파란색의 어떤 액체가 있어. 얘는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래. 근데 A 따로 B 따로 분리시키고 싶어. 이 분리시킬 때 어떻게 분리시킬까라고 봤더니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A의 끓는 점은 예를 들어서 50도래. B의 끓는 점은 예를 들어서 100도래.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A는 50도만 되어도 끓어서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기체가 된다는 거지. B는요, 100도까지 기다렸다가 기체가 되어서 끓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같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끓어 나갈까? 함께 지금 섞여 놓은 혼합물이지만 얘들아, 혼합물이라는 거는 그냥 둘이 같이 놔뒀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혼합물이면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빨리 끓을까? A가 빨리 끓어서 기체로 나가겠지. 왜? 온도는 우리 20도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온도가 20, 30, 40, 50도. 50도가 먼저 올라가게 되니까 나 50도 끓는 점 됐어. 나 이제 기체 될 수 있어. 안녕. 하고 끓어 나갔겠고. 그래도 하지만 B는 어때? 너는 가라. 나는 아직 끓는 점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액체 상태다. 라고 남아있겠지. 그러다가 A 다 끓어 나가고 100도가 됐을 때 나도 이제 끓을 수 있다 하고 끓어나가는 게 B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한 실험 장치를 증류 장치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 97페이지 있죠? 워크북 97페이지 보시면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잘 봐. 얘 이름 뭐냐면 가지가 달렸어.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에 A와 B의 혼합물을 넣어주고요. 끓였어. 그지? 끓는 점 이용할 거니까 끓일 거야. 끓였더니 누가 먼저 끓어버려? 끓는 점이 낮은 A가 먼저 끓어버려. 그러면 그 A를 얘랑 주황색으로 해볼게. 그러면 A는 기체가 되어서 나 이제 끓어 나간다 하고 지금 빈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A가 막 기체 상태의 A로 이동이 되겠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액체 상태의 A랑 액체 상태의 B야. 그래서 여기 이 시험관에다가 기체 상태의 A를 모았어. 근데 나 뭐 만들고 싶다고? 액체 상태의 A로 만들고 싶어. 그럼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시험관의 옆에다가 얼음을 넣어놨어. 얼음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이 기체가 액체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시험과에는 기체 A가 이제 액체 A로 액화되면서
A라는 물질 분리될 수 있고, 그럼 여기 나머지 뭐만 남아있겠어? A가 튀어나갔으니까 B라는 물질만 남아있겠네. 그래서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A 따로 B 따로 혼합물의 분리를 할 수 있었다. 이게 다야 얘들아. 우리 그럼 한번 써볼까? 97페이지 2번 볼게요 얘들아. 가로에 증류 써주세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시켰지. 냉각시켜서 다시 액체 물질로 만드는 것을 증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증류 장치 밑에 그림 보이죠? 선생님이 오늘 얘기했던 거. 그리고 그 옆에 별표에 증류 다시 써주고. 자, 봐봐 얘들아. 액체 상태의 혼합물에서 끓는 점이 높은 게 먼저 튀어나와? 낮은 게 먼저 튀어나와? 그치? 낮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튀어나오고, 끓어나온 기체 물질은 뭐 시켜야 돼? 기체에서 액체를 바꿔야 되니까 액화시켜서 액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밑에 1번, 97페이지 밑에 1번 볼게 얘들아. 1번. 시험관에 모인 액체 물질은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야? 끓는 점이 뭔지는 몰라도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튀어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소금물에서 물을 분리할 거야. 그러면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이랑 물이랑 지금 둘이 혼합물이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증류시켜. 그러면 소금에 끓는 점, 물에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시킬 수 있다. 요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 뒷페이지 98페이지 가보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래프 있지 얘들아. X축이 뭐야? 그래프 보면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건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X축은 시간이야. Y축은 온도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끓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대. 자, 이 물질은 뭐냐면 에탄올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한 그래프래. 근데 지금 일정한 구간이 두 곳이 있네. 그 말은 에탄올 한 번 끓어나오고 물 한 번 끓어나오고 요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거기 표에 끓는 점이 나와 있네. 에탄올 끓는 점 몇 도? 78도.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끓어나오겠어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나오겠지. 그럼 여기 이 구간에는 누구의 끓는 점이다? 에탄올의 끓는 점이겠다. 여기 몇 도? 78도. 여기 구간은 물에 끓는 점이고 여기 몇 도? 100도겠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가 써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 가열 곡선에는 수평한 곡선이 두 군데 나오고 있죠. 첫 번째 구간에서 먼저 끓어나오는 건 에탄올이야, 물이야? 에탄올이지. 이유는 뭐가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서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3번. 두 번째 구간에서 끓어나오는 것은 물이에요. 이유는? 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지? 아니면 끓는 점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얘들아. 에탄올 끓어나가면 에탄올 액화시켜서 액체 만들어서 에탄올 분리했고, 그럼 남아있는 건 물밖에 없으니까 에탄올이랑 물이랑 혼합물에서 분리할 수 있겠다. 너무 쉽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보자. 요거 두 개만 하면 오늘 끝이야. 그러면 이런 증류를 이용해서 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 얘들아. 원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캐와. 그러면 그 기름을 캤을 때 바로 차에다가 집어넣지 못해. 바로 그걸로 땔감으로 사용해가지고 보일러를 틀거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기름 안에는 각자 쓰일 수 있는 쓰임새가 다른 기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기름 따로, 또 다른 데 넣을 수 있는 기름 따로, 뭐 시멘트 따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혼합물이야. 그런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끓는 점 이용해서 증류로 분리할 거예요. 자, 원유의 분리 읽어보시고 가로에 끓는 점 차에 따라 분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볼까 얘들아? 맨 위에 뭐 적혀 있어? 석유가스 적혀 있지.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분리된대. 그 말은 석유가스의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중유가 가장 마지막에 끓어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치 알아야 돼. 누가 제일 끓는 점이 낮은지.
자, 그래서 거기 밑에 Q 볼게.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일수록 위에서 분류된다고? 먼저 튀어나와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에서 분류된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주 만드는 거 이거 해보자. 그 막걸리 탁주에서 소주를 만들 때는 소주는 맑은 물이잖아. 막걸리는 탁주고. 그러면 그 탁한 거에서 맑은 물로 만들려면 탁한 물질을 이제 분리시키면 되겠지. 이 분리시키는 방법도 증류 이용할 거야. 자, 소주 꼬리에 곡물을 발효한 술을 넣고 끓였어. 그러면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올까?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낮은 에탄올들을 모아서 뭐 시켜야 돼? 차갑게 만들어야겠지. 액화시키면 맑은 에탄올만 있는 소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증류라는 거 이해 충분히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증류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